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교체될 것 같습니다. 이르면 내일 교체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야당이 계속 교체 요구를 해왔죠. 그런데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 법무부 장관 지명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SNS 너무 활발하게 한다라는 지적 여권 내부에서도 받았죠. 그랬더니 20일 이후에 더 이상 일본과 관련해서는 글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중단했고요. 자, 민정수석 후임으로는 현재 항공우주연구원의 김조원 사장이 유력한 상태라고 알려지면서 카이죠, 카이.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계속 거론이 되어 왔는데 이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국 수석의 SNS에 대해서 그러니까 호평을 하시는 거네요, 의원님? 나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안 하면은 네. 비록 조국 수석이 일부 네.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나는 조국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네. 한마디 한다. 예. 저는 조국마저도 안 하면 지금 누가 합니까? 예. 그래요. 근데 민주당 일각에서도 조국 수석의 SNS 활동에 대해서 비판 입장, 그러니까 멘트가 나오던데. 여당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아, 자기들이 그래요? 하고 예. 우리가 할 테니까 조국 당신은 그렇죠. 그렇지. 예. 민정수석의 길을 가라. 이게 원칙이지. 자기들도 안 하고. 네. 그래도 조국 수석이라도 나서서 하는데 하지 마라. 바보들이죠. 작금의 한일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할 청와대의 수석은 본분을 잃고 죽창가 등을 언급하며 선동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은 지금 당장 자연인으로 돌아가 죽창가를 부르든지 희망가를 부르든지 마음껏 외치길 바랍니다. 우리 조국의 미래에 조국이 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와의 설린 관계 죽창으로 균열을 키우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조국 수석을 즉각 아웃시켜야 합니다. 공론을 분열시키고 자유한국당을 친일 프레임으로 엮고 그리고 와서 청문회를 한번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선전포고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한번 지켜보고 또 후보자가 돼서 오면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이 문제는 단단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최경철 의원 내일 교체할 것 같습니까? 뭐 그렇게 오늘 뭐 다 소문이 퍼졌던데요. 예. 근데 뭐 청와대는 오늘 부인을 하던데 최종 결정은 인사권자가 한다. 뭐 그런데 결국 인사권자가 하시는데 벌써 다 정해놓은 것 같아서. 누가 얘기했으니까 후임 얘기까지 나오는 그렇죠. 거 뭐 아니겠어요?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니까 예. 민주당도 뭐 어차피 상당 부분 인사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 아니면 모레 이번 주 안에 인사가 나겠죠. 어쨌든 저는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를 정리를 해보면 1번 전투적인 인사, 2번 향수 인사. 1번 전투적인 인사는 대통령께서 찍은 사람은 무조건 시킨다는 거죠. 이것 가지고 야당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야당이 한번 붙자 이렇게 해도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래서 전투적인 인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향수 인사. 결국에는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참여정부 때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등용하는 폭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단점을 얘기하면 전투적인 인사를 하면 야당과 협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추경 통과 안 시켜준다고 야당 탓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자꾸 전투적인 인사를 하면서 야당과 척을 지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하고요. 그리고 향수 인사를 자꾸 하면 인재풀이 좁아집니다. 결국에는 참여정부 때 있었던 사람들만 자꾸 모으다 보면 지금 솔직히 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정수석 그 후임자도 참여정부 때 있었던 사람이 예. 바로 후임이 된다는 것만큼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재풀이 좁다는 것은 결국에는 과거와 비슷한 정책 효과밖에 못 낸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것을 좀 담을 수 있는 대통령의 포용적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권혁기 관장 이번에 조국 수석이 물러나면 한 2년 2개월 정도 수석한 건데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2년 4개월 하셨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 기록을 깨면 불충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했다고 하던데 네, 네. 맞습니까? 뭐 이제 그 이야기가 뭐 진정성 있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이제 뭐 민정수석 활동을 어느 시점에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학교로 돌아갔으면 한다라는 의사를 표하면서 아마도 이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일 인사 발표를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보도상의 일일 뿐인 것 같고요. 만약에 조국 민정수석을 교체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 개인적 해석에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가는 예. 수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아직도 섣부릅니다만은 이제 보도상 김조원 카이 사장이 만약에 차기 민정수석이 내정이 된다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조원 새 민정수석 내정자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네요. 네. 만약에 이 인사가 기정사실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 총력전의 입장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되는 것 같고요. 과거 정부, 노무현 정부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도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의 위치가 주는 한계점도 역대 정부에서 평가로 남아있기 예. 때문에 만약에 조국 법무부 장관, 김조원 새 민정수석 라인이 실제로 인사 발표가 난다면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 예정자의 그 임기가 시작이 되면 결국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이제 정부의 그 뜻이 현실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법무부 장관의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사 얘기는 질질 끄면 좋지 않다. 너무 지금 계속 질질 끄고 있어서 저는 어쨌든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동안에 엄청난 시도를 많이 했지만 결국 번번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내부적으로 저항이 심하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이 아마도 그런 모든 것들을 잠재우면서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 수석도 법무장관으로 이제 바뀌어가면서 호흡을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 아마 저걸 사전에 저렇게 흘린 이유는 그 여론을 떠보려고 하는 생각이 좀 있기도 하겠지만 예. 미리 저렇게 얘기한 것 속에서 사태를 기정사실화시키는 거는 만약에 장관으로 기용했을 때 소위 스스로를 검증했다라고 하는 예. 셀프 검증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새로 지금 장관 지명자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검증 부실 문제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해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만약에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은 가장 위험한 최악의 회전문 인사다. 이게 2011년에 2011년 7월 12일 날 발표한 논평이고요. 권재진 수석이 그렇죠. 장관 갈 때군요.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려고 하니까 그때 예를 들면 박지원, 박영선 의원은 또 별도 성명을 내가지고 뭐 온갖 비난을 했었지요. 이게 왜 위험한 인사냐면은요. 법무부 장관이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한 법 집행을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비서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일단 말이 안 되고 왜 최악의 회전문 인사라고 얘기하냐면 조국 수석도 자기가 지금 대통령 호위문사를 자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본인들이 저렇게 분명히 얘기했으면 정치를 후퇴시키는 오만한 인사를 이제 더 이상 그만해야 됩니다. 정혁진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같은 의견입니다. 일단은 저는 SNS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SNS에 그 청와대 민정수석이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그건 비서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정치인들이 해야죠.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이 막 글을 갖다 올린 게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용들도 굉장히 부적절했어요. 그래서 뭐 죽창가 이야기도 그랬지만 최근에 이제 법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배상과 보상 관련해가지고 글을 올리셨던데 그거는 저희가 법률가들이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었다. 그런 내용들이 사실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정태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측근 중에서도 측근이 민정수석이잖아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언제 또 공정한 법 집행이 되어야 하느냐. 선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자리를 옮겨가지고 선거를
가장 공정해야 될 법 집행이 선거를 맡는다. 그건 누가 봐도 이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조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았었느냐. 이제 서울대 법대 교수였으니까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게 제일 제가 봤을 때 학자로서는 제일 영예롭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었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딱 하나다. 롯데 자이언츠 구단주. 예. 그런데 둘 다 아닐 것 같고 제 생각에 결국 조국의 미래는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기남 교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손에 떡을 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촛불 정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촛불 정부 얘기합니다만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게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쌍두마차. 소위 이른바 조국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소위 이른바 검찰개혁의 투톱 체제를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법무부 장관 내정은 사실상 그 길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앞서 여러분 지적하셨습니다만 물론 법무부 장관 내정자인데 본인이 민정수석이 있게 되면 셀프 검증이라는 그렇죠. 논란에 예. 휩싸이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형식적인 면도 빨리 정리해주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러나 남는 것은 여러 패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과연 위험한 인사라고 하는 이후 국정 운영이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이거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 지난 최장수 수석, 민정수석, 지금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만 했더라도 아마 민망스러웠을 거예요. 왜? 지난 2년 3개월 동안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장관급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16명이나 기억했습니다.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 적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후 국정 운영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예, 먼 훗날 역사에서 조국 수석,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물로 평가될까요? 궁금합니다.